확률 밀도함수,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변수, 정규 분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네, 개념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개념과 다를 게 크게 없어요. 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상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흰 공을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서 5개를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라고 하면은 그 흰 공의 개수는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정수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변수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키라든지 몸무게처럼 숫자가 170, 171, 172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의 숫자가 연속적으로 쫙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변수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됐니? 연속 확률 변수에 맞는 함수도 있겠죠.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는 표현을 쓰시고 나머지 개념들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확률 밀도 함수가 -fx라고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fx가 정의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0부터 2까지만 정의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적당히 그래프 내가 임의대로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기에 있는 부분이 바로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자, 확률. 여기의 넓이가 곧 우리가 찾는 확률입니다. 확률. 그러므로 확률의 총합이 얼마였어요? 1이었기 때문에 여기의 넓이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두 번째, 확률은 반드시 양수만 나오잖아요. 여기에 있는 값들도 양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확률을 구하셔. A부터 0부터 1 이하에 있을 확률을 구하셔. 라고 했을 때에는 0부터 1까지 보여지는 여기의 넓이. 여기의 넓이가 바로 이 확률의 값이 되는 거예요. 넓이가. 되니?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될 겁니다. 없습니다, 할 거.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개념 확인을 살짝 봐봐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상수함수로 나왔어요. fx는 어떤 상수인지 알려주지 않고 c라고 알려준 상태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0부터 2까지만 2까지만 0부터 2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고 이때의 값은 y값이 늘 c로 일정하겠죠. c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의 넓이가 1이기 때문이죠. 됐니? 그러므로 넓이는 2c잖아요. 2c. 2c가 1이니까 c는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1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1부터 2까지 확률이면 이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봐도 전체 넓이의 절반이죠. 1부터 2까지 확률은 그래서 얼마? 2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빠져버렸어요.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것들이 교육과정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필수 문제 1번 봐보세요. 시바야 이렇게 싫어? 이렇게 쉬워 진짜? 네, 이 부분에서는 그래요. 집중할 필요가 없겠죠? 필수 문제 1번 봐보세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2이고요, 여기 3. 0부터 3까지만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K이고요, 이 값은 3K예요. K의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넓이가 얼마이면 되죠? 1이면 되니까 넓이 합이 1임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하실 수 있겠네요. 됐니? 할 수 있겠죠? 자, 전체 넓이는 두 개의 사다리꼴의 넓이를 합을 더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 큰 직사각형에서 두 개 빼도 되는데 직사각형에서 두 개 빼는 걸 선택할게요. 1이 돼야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니? 3 곱하기 3K니까 9K에서 빼기 여기의 넓이
여기가 2K죠? 여기 2네요. 넓이가 얼마예요? 둘을 곱해서 나누기 하면 되니까 2K. 여기도 빼죠? 높이가 2K이고요. 여기가 1이니까 넓이는 K가 되겠네요. K 값이 얼마가 나온가요? 그러면 6분의 1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0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하죠. K 값이 6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이 변의 길이가 얼마? 6분의 1. 이 변의 길이는 6분의 3. 윗변의 길이는 2니까 여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6분의 4 곱하기 높이 2를 하시면 되겠네요. 얼마요?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네.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빨리 가도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문제들도 전부 다 동일한 문제들입니다. 이 정도만 보고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은 한 문제만 바뀌겠습니다. 1-2번 문제 지금 풀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대충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무조건이. 정말.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돼요. 1부터 4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 범위가. 근데 얘는 1,0을 지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아마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기울기를 몰라요. 기울기는 모르지만 밑으로는 못 내려가요.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해됐니? 근데 여기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쉽게 하려면 그냥 함수값 찾으세요. 4를 대입하면 3a잖아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3a잖아요. 넓이가 얼마야?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죠. a 값이 나오면은 1부터 그 1 플러스 a까지 넓이를 또 찾으시면 돼요. 됐니? 아이고 이런. 이제 칠판에 떠야 돼?
자,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래프가 안 그려지나요? y는 a의 x-1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예요? 1, 그렇죠. 1,0을 지나는 직선이죠. 1,0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것이 기울기가 양수가 되어야지만이 확률 밀도 함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음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확률이 음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 값 자체가 음수가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이해하겠니? 그래서 여기 y값 한번 구해봐요. 4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3A죠, 3A. 그래서 3A예요, 3A.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일단 1이 됨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죠. 높이가 3A이고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3이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A가 1이 돼야 될 테니까 A가 9분의 2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A를 구했으면 넓이도 구해야 되죠? 1부터 1 플러스 9분의 2까지 이 부분의 넓이 구해야겠죠? 됐어요? 뭐 그냥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밑변의 길이는 9분의 2이고 여기 높이는 이제 A 값을 알았으니까 1 플러스 9분의 1을 대입하면 Y 값이 나와요. 맞나요? A 값이 나왔잖아. 9분의 2라고. 9분의 2에 1 플러스 X 맞냐? 1 마이너스 X 맞습니까? X 마이너스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다 뭐 대입하면 돼? 1 플러스 9분의 2 대입하면 되잖아요. 1 플러스 9분의 2 대입하면 81분의 4네. 맞아요? 높이가 얼마예요? 81분의 4잖아요. 밑변의 길이가 9분의 2이고. 숫자가 왜 이렇게 크게 나오냐, 근데 이거. 할 수 있겠죠? 네? A가 틀렸을까? 아, 뭐야? 확률 밀도 함수가 이게 아니었네? Sorry. 1부터 x까지의 확률이었네. 네, 미안해. 문제 잘못 봤어. 제 숫자 이상하더라. 1부터 x까지, 1부터 a까지 확률이래요. x까지 확률? 1부터 x까지 확률이래요. 1부터 x까지 확률이 a의 x 빼기 1이에요. 오케이? 자, 그 그래프 대충 다시 그려볼게요. 막 그릴게요, 이렇게. 1부터 4까지만 그래프는 정의가 되는데 1부터 어디까지 확률? 1부터 x까지 확률. 여기의 넓이가 a의 x 빼기 1이라는 거예요, 지금. 됐니? 내 문제 해서 잘못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잘못했어. 이해 됩니까? 1부터 x까지 확률이 이 넓이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넓이가 확률이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 어떻게 A 값을 구하느냐? x가 4가 되면 전체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맞아요? x가 4이면 전체의 넓이에요. p 1부터 4까지는 4 대입하니까 3a가 되고 이 값이 1이 돼야 되죠. 됐니? 그래서 a가 얼마예요? 3분의 1이네요. a가 3분의 1. 됐죠? 그럼 거기에서 다시 물어보는 게 이제 1부터 어디까지 확률입니까? 1 플러스 3분의 1까지죠? 여기까지 확률은 그냥 여기 x에다가 a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1 플러스 3분의 1 대입하면 되겠죠? 그 정답이 9분의 1이 나와야 되겠네요. 오케이? 됐나요? 네. 아, 나 칠판 또 줘야 돼. 자.
그 다음 오늘 공부할 메인 메뉴 앞에 이제 스키다시 끝났고요. 메인 메뉴 광어를 모를 차례입니다. 자, 정규 분포예요. 자, 정규 분포. 한번 같이 한번 간단하게 읽어봅시다. 정규 분포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정리하여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자료의 수가 커짐에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성인 남성의 키라고 하면 성인 남성의 키의 평균이 만약에 175라면 175에서 사람이 가장 많겠죠. 그리고 갈수록 180에 있는 사람 수하고 170에 사람 수가 비슷하게 있을 것이고 185하고 165인 사람은 비슷하게 있을 것이고 이게 이런 형태로 평균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형태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 도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띠게 된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해되니? 그런 곡선이 정규 분포 곡선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정규 분포 곡선의 가장 큰 특징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데 있어요. 이해하겠니? 자, 그럼 이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거기 보면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 위에서 한 5번째, 6번째 줄 보면 식 하나 복잡한 거 나오죠? 보이시죠? fx는 뭐 읽지도 못하겠네.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알파벳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래요. 복잡하죠? 네. 다시는 볼 일 없습니다. 작별해서 하시고요. 이 식을 쓰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식을 간단하게 소개한 것 뿐이에요. 이 식에 쫄지 마시고 우리 그냥 정규 분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우리의 성적이라든지 키, 몸무게 등등등 이 세상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오케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봤다시피 별량 x에 따라서 분포도가 센터, 평균에서 가장 많은 값이 나오고 갈수록 그 빈도수가 줄어드는 이런 대칭의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얘를 우리는 y는 fs라고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이 분포의 곡선의 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적분을 배우지도 않았고 이 적분을 우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표로 다 나와 있어. 표로. 얼마부터 얼마까지 넓이가 얼마이다 라는 것이 표로 다 나와 있고 문제에서 우리 표만 잘 읽어내시면 돼요. 특징은 평균에 대해서 뭐가 돼요? 좌우 대칭이 되고요. 이것도 어쨌든 정규분포 곡선도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체 넓이 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근데 정확히 좌우 대칭이니까 양쪽 얼마씩 나눠 갔습니까? 0.5씩 나눠 받는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자,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정규 분포를 normalize distribution 미안하다. 영어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정규란 말은 일반적이라는 뜻이야.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분포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호로 씁니다. 이항 분포는 B를 썼죠? 그렇죠? 정규 분포는 노멀 약자를 따가지고 N을 씁니다. N을 쓰고 여기에 쓰는 기호는 평균과 분산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그 정규 분포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평균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자, 첫 번째. 내가 이런 정규 분포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가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평균이 2이고 표준 편차가 역시 1인 정규 분포가 있다고 합시다. 세 번째. 평균이 5이고 표준 편차가 역시 1인 정규 분포가 있다고 할게요.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선생님이 그냥 극단적으로 저 대칭만 강조하기 위해서 산 같은 모양을 만들 거, 산 같은 모양을 그릴 거예요. 얘 평균이 얼마죠? 0이죠. 0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돼요. 됐죠? 얘 평균 얼마죠? 2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자.
이 표준편차 있잖아요. 표준편차는 3포도였죠. 센터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자료들이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3포도. 이 표준편차가 크면은 이 자료가 멀리 퍼집니까? 센터에 몰립니까? 표준편차가 커지면 퍼지죠. 멀리 퍼져요. 멀리 퍼져. 이해되니? 근데 표준편차가 같다라는 말은 퍼짐의 정도가 서로 같다고 이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높이 또한 같습니다. 그냥 이걸 그대로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이해되니? 얘도 마찬가지겠죠? O가 평균이고 표준편차 같기 때문에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여기 이해되니?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뭐냐면 자료가 중앙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멀리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표준편차가 크면 많은 자료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표준편차가 작으면 많은 자료들이 중앙에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아, 시그마? 아, 시그마예요. 아니잖아요. 요거? 아니, 빨리 말해. 괜찮아요. 저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차. 아! 안 써. 표준편차 구하는 방식은 분산을 구해야 되죠? 분산을 다 루트를 씌우는 건데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또는 제편 마이너스 평제. 네? 내가 이미 만든 거예요, 그냥. 왜가 아니라 그냥 예시를 든 거야. 그냥 1이라면 아, 표준편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편차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항상 붙여요. 분산할 때 루트 씌운 거 맞아요. 표준편차의 제곱, 이게 분산이에요, 분산.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이죠. 여기다 분산을 쓰는 거예요, 분산. 예? 아니, 이게 약속이야, 기호. 내가 그렇게 안 했어, 남편하지 마. 평균을 쓰시고, 평균과 분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정규 분포에서는. 이 그래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요. 이 그래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요, 평균과 분산이. 오케이. 그래서 두 개만 필요합니다. 정규분포를 볼 때에는. 자, 표준편차를 달리 해볼게요. 이거 봐봐. 네 번째. 평균을 똑같이 맞추고요. 선생님이 표준편차를 좀만 키워볼게요. 2로. 표준편차가 2예요, 만약에. 되나요? 이 자료가 더 퍼져야 돼요? 오므려져야 돼? 퍼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넓이는 1로 일정하죠? 맞아요? 내가 차력을 가지고 산을 만들었어. 차력 1kg을 가지고 산을 만들었어. 얘를 넓게 뻗쳐야 돼. 차력 1kg으로 산을 만들었어, 내가. 얘를 넓게 뻗쳐야 돼. 높이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죠. 넓이가 1로 똑같아요. 그렇죠. 넓이는 1로 같아야 되니까. 동일한 양의 차를 가지고 이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니?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표준편차가 2네요. 친구가 4 아니에요? 분산이 4죠. 이 숫자 자체가 표준편차 시그마. 요게 표준편차. 분산. 이해되니? 분산보다 표준편차가 중요해요. 얘는 표준편차가 얼마인 애들? 1인 애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됐어요? 이야기를 할게요. 정규분포 곡선은요, 평균에 의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해요. 맞습니까? 표준편차에 의해서 표준편차만큼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표준편차가 1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표준편차가 2인 그래프는요, 이 모양의 찰흙을 양옆에서 2배만큼 당기는 거예요. 얼마만큼 당긴다고요? 정확히 2배만큼 당기는 거예요. 표준편차가 2이면. 표준편차가 3이면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당기는 거예요? 3만큼 당기는 거예요. 됐니? 이해?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됐지?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부터 보기를 줄 테니까 다음 보기에서
가장 넓은 곳이 어디인지, 가장 좁은 곳이 어디인지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한번 당겨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첫 번째. 정규분포 평균 0이고 표준 편차가 1입니다. 두 번째. 정규분포 평균이 10이고요. 표준 편차가 2입니다. 세 번째. 평균이 10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각각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 그래프 상당히 뾰족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 완만하게 그리시면 돼요. 이 그래프 상당히 완만하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가 얼마입니까 이거? 0. 얘 가운데는 얼마죠? 10. 얘 가운데 평균이 얼마입니까? 100이에요. 표준 편차 1이죠. 여기서 한 칸만 잡을게요. 한 칸만. 여기의 넓이 A. 표준 편차가 2죠. 2만큼 떨쳐볼게요. 여기의 넓이가 B. 표준 편차 10이죠. 10만큼 떨어뜨릴게요. 110. 여기의 넓이가 C예요. A, B, C 중에 누가 가장 넓을까요? 정답은 다 같습니다. 정답은 다 같아요. 아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표준 편차만큼 이 그래프를 늘려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야, 가래떡 생각해봐. 가래떡을 늘리면 길이가 얇아지잖아. 만약에 2배만큼 늘렸으면 2배만큼 멀리 잡아야 같은 양의 가래떡을 먹을 수가 있겠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너희들은 칸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한 칸의 1이다. 한 칸의 1이다. 여기도 한 칸이 얼마예요? 2인 거예요. 한 칸이에요. 한 칸. 1시그마. 한 칸. 되니? 여기도 1시그마 맞습니까? 이 간격이? 맞아요? 동일한 시그마의 넓이와 끼는 넓이만큼은 전부 다 넓이가 같아요. 이해되니? 쌤,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책에 있어.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 가장 하나만 펴봐. 198페이지 한번 펴봐요. 198페이지 보면 평하는 필수의 문제 오른쪽에 표가 하나 있죠? 표 위에 Z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 Z가 칸수의 의미예요. 칸수의 의미. 이해되니? Z 칸수의 의미. 0부터 1까지의 칸이 넓이가 얼마인가? 0부터 1까지 넓이가 0.3413 보입니까? 여기의 넓이가 얼마나 뜻이에요? 0.3413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의 넓이가 얼마예요? 0.3413이라고요. 여기 넓이가 얼마라고? 0.3413이에요. 이해되니? 이해됐어 이거? 됐어요? 문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야, 다음의 확률을 구해봐. 변수 x가 0부터 1 사이의 확률 한번 구해봐. 0부터 1까지 몇 칸이야? 한 칸. 맞아? 표에서 얼마나 그랬어? 0.3413. 야, 이 확률을 구해봐. 뭐? 10부터 얼마까지? 12까지 확률을 구해봐. 그 넓이는 얼마예요? 0.3413이라고요. 이해하겠니 이거? 야, 이 확률을 구해봐. 뭐? 100부터 얼마까지? 110까지 확률을 구해봐. 라고 하면 이게 얼마예요? 0.3413이에요. 이해되니 이거? 이해됐습니까? 뭐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보기가 편하니까요. 표를 보기 편하니까. 이 시그마만큼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두 배만큼 늘려 당긴 거잖아요. 늘려 당긴 거예요. 늘려 당겼기 때문에 간격이 2이지만 표준 편차가 2니까 얘는 간격이 1이지만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다고요. 이 가래떡을 두 배만큼 늘린 게 이거라고요. 두 배 늘렸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으려면 얘 1cm를 먹었다면 얘 2cm를 먹어야 된다고요. 그 넓이가 같은데 그 넓이의 기준으로 우리가 요 놈을 한 칸으로 이렇게 잡고 보자 이거예요. 한 칸. 한 칸의 넓이는 다 같다. 이거 이해돼? 네, 표준 편차가 한 칸이에요. 네, 표준 편차가 한 칸이에요. 늘 표준 편차가 한 칸이야. 두 칸 가면 2까지 잡으면 되지. 자, 아직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자, 두 번째 설명에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하십시오. 자. 자, 필수 문제 2번 한번 보시죠. 확률 변수 x가요,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평균이 여기고 표준 편차가 1이에요. 됐죠? 그래서 다음에 확률을 구하시라고 했는데,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산 하나 그립니다. 산. 산에 뾰족하게 그리세요. 쉽게. 평균 잡으세요. 얼마예요? 6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다음에 확률을 구하셔. 6부터 얼마까지? 10까지 확률이에요. 10 잡으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넓이입니다. 넓이. 넓이 구하라는 거야. 되니 이 넓이는 여러분이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이 간격이 과연 몇 칸인지만 따지면 돼요. 한 칸 얼마예요? 2잖아요. 여기 4잖아요. 몇 칸이에요, 그러면? 2칸. 2시그마입니다. 이 간격이. 맞습니까? 2시그마. 2시그마 2칸의 넓이가 거기 표에 있어요. 얼마죠? 0.477. 얘의 넓이가 0.477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이해되니? 두 번째. 9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x가 9 이상의 확률, 저 지워하는 거 한 번만 더 할게요. 9면은 여기 있을 텐데, 9 이상이면 여기죠, 여기. 맞죠? 자, 그러면 뭘 구해야 되냐?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것은 항상 0부터, 그 평균에서부터 그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야. 9면은 몇 칸인지 봐. 한 칸에 2였단 말이에요. 두 칸 가면 10이고, 9면 몇 칸이야? 1.5칸. 이거 이해돼? 한 칸에 얼마예요? 2잖아요. 맞아? 7, 8. 그러니까 한 칸이지. 이게 몇 칸이야? 0.5칸이니까 전체 다해서 몇 칸이야? 1.5칸이라고요. 이해되니? 1.5칸에 해당되는 넓이가 거기 있잖아요. 0.4332. 이해되냐, 안 되니? 여기의 넓이가 0. 얼마예요? 4332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의 넓이잖아요. 지금 여기의 넓이. 여기는 반쪽 안에 얼마였죠? 넓이가? 반쪽 안에 넓이가 얼마였죠? 0.5였죠? 0.5에서 빼면 되겠네요. 0.5에서 한 칸 반에 해당하는 0.4332를 빼시면 이것의 확률이 나옵니다. 0.0668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하는 게 이렇게 정근포 배우는 게 제일 쉬워요. 장담하는 게. 여기 풀이 있는데 뭐 말인지 몰라, 너희들 이제. 난 아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잘 들어야 돼요, 문제 풀려면. 이해됐습니까, 이거? 세 번째. x가 8 이하가 될 확률입니다. 한 번 더 그리죠. 평균이 얼마였죠? 6이었어요. 8이면 여기 맞습니까? 8 이하이면 여기에 넓이 구하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이 넓이는 반쪽안 쪼개세요. 이 반쪽안이 얼마예요? 0.5. 여기는 몇 칸입니까? 한 칸 2네? 한 칸이죠. 한 칸에 해당하는 넓이는 표에서 찾아야죠. 0.3413 맞아요?
미의 넓이를 두개 더해서 0.8, 4, 1, 3이 되는 거겠죠. 이해했습니까? 4번 한번 해보세요. 3부터 8까지. 이거 지울게요. 잘 안 되시는 분들 지나갈 테니까 그때 살짝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해서 답답하고 오케이. 할 수 있겠냐? 답 한번 맞춰봐.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어? 이해됐어? 네. 4번이 잘 안 된다고? 3부터 네. 그렇죠. 1.5칸이네요. 8까지는 한 칸이고. 네. 만약에 계산하기 진짜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한 칸에 2인데 이 간격이 4예요. 몇 칸이죠? 2칸이죠. 간격이 만약 6이에요. 어떻게 몇 칸이죠?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 너비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너비 3을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오케이. 혹시라도 딱 직관적으로 안 올 때에는. 다 맞았니? 좋습니다. 네. 자, 됐나요? 네. 밑에 있는 2-1번 문제도 볼게요. 2-1번 좀 이따 봅시다. 여기 보세요. 전부 다 지금 내가 표현한 이 칸수의 개념을 이것이 끝날 때까지 쓸 거예요. 여기 통계단은 끝날 때까지. 이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어요. 그 영화 머틀도사 그 만화영화 아니? 너희들이 머틀도사 세대가 아닌가? 머틀도사. 배추도사, 무도사는 동화를 이야기해주는 도사들이고 머틀도사는 무수라는 도사인데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변신하고. 네, 알겠습니다. 둘리는 아냐, 둘리? 둘리는 알구나. 한이도 모르나. 하긴 그 성우가 죽어가지고. 그 한이에서 나왔던 어떤 남자, 네? 달려라니. 네, 달려라니. 아니? 남자 성우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거기 홍두깨 남편, 홍두깨인가 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언제 너무 어이없게 돌아가셨어요, 어이없게. 돌아가신 이유가 예능 프로그램 나오셨다가 빨리 먹기 게임이 있었거든요. 떡 빨리 먹기 게임 하다가 떡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진짜로요? 네, 아니, 그건 녹화 방송이죠. 그래서, 촬영하다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중 한 분 정말 좀 어이없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프로그램 폐지되고, 이제, 그랬죠. 네. 그리고 이거 뭐죠? 이거 목이 걸렸을 때 이거 땡기는 거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지? 하이리 맞죠? 예.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진짜 거의 다 몰라가지고 대체로 아무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 이거 한 번만 해줬으면 바로 사셨을 건데. 여러분도 연습해 놓으세요. 인공호흡이라든지 하이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진짜 생명 한 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희들이 만약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명의 생명만 살린다면 이 우리는 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또 누가 또 어떻게 물에 빠져서 어쩔지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보건 시간이 아니라 기가 시간에 배우니? 안 배우니? 배우죠? 그때 좀 열심히 들으셔야 돼, 진짜로. 오히려 어른이 되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거든요. 제 아들이 가르쳐주더라고, 인공호흡을.
아파 누워봐. 정말 잠깐만 이 가슴만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꾹꾹꾹 누르더라고. 가슴 압박할 때에는 갈비뼈가 부러지게 해줘야 돼요. 알고 계시죠? 네, 갈비뼈가 부러지게. 갈비뼈 하나를 부러뜨리느냐 생명을 살리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심장을 집중적으로 눌러주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자, 보죠. 필수 문제 3번. 어느 연구소에서 토마토 모종을 심은 지 3주가 지났을 때 토마토 줄기의 길이를 조사한 결과 토마토 줄기의 길이를 확률 변수 x라고 놓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어떤 정규 분포?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뒤로 갈수록. 3주가 지났을 때 토마토 줄기 중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그 줄기가 27cm 이상 34cm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해되니? 그 x가 얼마 이상? 27 이상. 얼마 이하? 3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짝대기 그리시고 산 하나 대충 그리시고 평균 잡아주시고 범위를 잡아서 구간 잡아주시고 27부터 34까지 적당히 잡아주시고 한 수 세면 돼요. 한 칸 얼마? 2입니다. 3입니다. 몇 칸이죠? 1.5칸, 1.5 시그마. 이게 몇 칸이죠? 2칸, 2 시그마. 그래서 표를 보고 1.5 시그마하고 2 시그마 찾아서 쓰시면 되겠네요. 1.5는 0.4332, 2칸이면 0.4772. 수업 좀 내자리 수 더 말할 수 있으면 계산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0.910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유제 문제도 한번 더 보죠. 3-1번. 어느 세차장에서 승용차 한 대 세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분, 표준 편차 2분입니다. 확률 변수 x는 세차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것도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세차 시간이 변수 x입니다. 이 세차 시간은 평균적으로 몇 분이 걸리고 30분이 걸리고 표준 편차가 1합니다. 세차를 하는데 세차 시간이 33분 이상입니다. x 세차 시간이 33분 이상일 확률. 이해하셨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짝대기 그리고 산 하나 그리시고요. 평균 잡아주시고요. 33 잡아주십니다. 33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네요. 몇 칸인지 세면 되죠. 한 칸이니까 몇 칸이에요? 1.5칸. 1.5칸의 넓이가 위에 표를 보고 찾아야 되겠네요. 0.4332.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확률은 0.5에서 빼면 되니까 0.0668 나오겠네요. 형님? 항상 똑같아요? 네? 이거 값이 항상 똑같아요? 그렇죠.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지만 시그마는 그 정규 분포를 늘린 거예요. 늘린 거기 때문에 늘 일정합니다. 이 표는 너희들 교재 맨 뒤에 다 적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한 칸일 때, 두 칸일 때, 1.5칸일 때, 0.5칸일 때만 써져 있지만 책을 한번 맨 뒤에 봐보세요. 맨 뒤 페이지 봐보세요. 책, 너희들 갖고 있는 책 맨 뒤 페이지. 거기에 0.01칸부터 다 적혀 있어요. 보이신가요? 그 표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됐나요? 이렇게. 자, 아래에 있는 것도 똑같이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수 문제 4번까지 하고 문제 푸는 시간 좀 드릴게요. 필수 문제 4번. 학생 수 알려줬네요. 자, 10,000명이 시험 봤습니다.
응시생의 점수가 X입니다. 점수 확률 변수 X인데 이야기 나오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 점수가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20점인 정규 분포를 따는데요. 이걸 보고 20점 이상 80점 이하의 응시생 수를 구하랬어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오케이.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위 4% 1등급 맞아야 돼요. 상위 4% 안에 들기 위해서 몇 점을 맞아야 됩니까? 자, 이 문제 보세요. 자, 어쨌든 이 X들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얼마이고요? 6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에요. 이쪽이 갈수록 상위권이에요. 상위권이네. 이쪽은 하위권이겠네. 됐죠? 이해됐죠? 상위 4%면 4%면은 여기의 넓이가 0.04인 곳에 이 경계선이 상위 4%의 커트라인이겠네요. 이거 이해되니? 그 넓이가 0.04. 여기의 넓이가 0.04예요. 상위 4%니까. 전체 학생 수에서 학생들 중에서 4% 안에 들어야 되거든. 그 넓이가 그거 아니에요? 확률. 확률.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만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의 넓이 0.04인 거 알겠습니까? 상위 4%까지. 여기까지 몇 점인지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넓이를 알아야 돼. 여기 넓이가 중요해. 여기 넓이가 얼마죠? 0.46이죠. 0.46까지가 몇 칸인지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표에 있어요. 0.46. 몇 칸입니까? 1.75칸이에요. 여기 넓이가 1.75칸입니다. 됐나요? 실제 길이를 구하려면 1.75에다가 표준 편차 2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한 칸은 20, 두 칸은 20 곱하기 2, 세 칸은 20 곱하기 3, 1.75칸이니까 20 곱하기 1.75.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이게 항상 1.75라고 쓰지 않고 1.75라고 쓰는 거야.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나요? 계산합시다. 17.5 두면 35인가요? 35점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점수 몇 점입니까? 95점이 상위 4%까지네요. 이렇게 커트라인을 구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상위권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조금만 당겨주시고, 그럼 4-1번을 풀어서 드릴 건데요. 너희들이 다시 푸셔야 돼요. 뒤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4-1번은 적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시고 다시 푸십시오. 쉬는 시간에. 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300명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점수에 따라서 상위 36명을 모아서 해외 연수를 보낸답니다. 자, 300명 중에서 몇 명이 해외 연수 갑니까? 36명이 가는 거죠? 되나요? 상위 몇 %인지 판단해 볼게요. 300명 중에 36명이니까 100명 중에 12명이고 상위 0.12, 12%가 되겠네요. 이만큼은 해외 연수 가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점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평균이 83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꽤 크네요. 5점입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 맞아야 될 점수를 한번 체크해보죠. 83점이고요. 해외 연수 가려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냐면 12%. 여기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이 점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쵸?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게 중요했어요. 넓이가 얼마예요? 이거 왜 구했어요? 몇 칸인지 알려고. 0.38이 몇 칸인가요? 1.2칸이네요. 1.2 시그마. 한 칸 오니까 6이겠죠. 됐어요? 여기 점수 몇 점이에요? 89점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3-1번, 2번, 4-1번 세 문제 다시 푸십시오. 그래서 이미 풀었던 걸 하더라도. 아, 잠깐만, 하나 더 있네.
하세요. 하시고